뭐? 한도 초과라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지점장 불러와! 백화점 VIP실의 정적을 깨는 시어머니 마에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 하지만 며느리 차윤설은 창밖에서 그 비참한 꼴을 조용히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누린 그 가짜 천국. 내가 직접 지옥으로 바꿔줄게. 단 3분 만에 시댁 식구들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숨통을 조여버린 그녀의 치밀한 복수. 도대체 차윤설은 지난 5년 동안 어떤 지옥을 견디며 이 날카로운 칼날을 갈아온 것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의 육중한 철문이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그 소리는 마치 지난 5년 동안 차윤설을 숨막히게 가둬두었던 거대한 감옥의 문이 드디어 열리는 해방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차윤설은 짙은 남색 코트의 깃을 손끝으로 가볍게 바짝 세웠죠. 그녀는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내려왔어요. 손에 든 가방 속 이온 서류 봉투의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차윤설은 계단 끝에 멈춰서서 시린 겨울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죠. 그때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 남편 선우현이 비웃으며 나타났어요. 야, 차윤설. 너 정말 끝까지 고집 피우더니 꼴 참 좋다? 그냥 좋게 도장 찍고 나갔으면 서로 얼마나 편했겠어? 선우현이 얄밉게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윤설이 걸음을 멈추고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죠. 편해?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 나를 하녀처럼 부려먹는 게 편한 거겠지. 지난 5년 동안 내가 당신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벌써 잊었어? 윤설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현이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어깨를 툭 치고는 비아냥거렸죠. 야, 너 같은 빈털터리 고아가 우리 집안 덕에 호강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피해자 코스프레야? 이제 넌 국물도 없어. 선우현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 거드름을 피우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났으니까 길바닥에서 굶어 죽지나 마라. 너 같은 년 받아줄 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 선우현의 말에 윤설은 매섭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호강? 매일 아침 당신 어머니 발 씻기는 게 호강이라고 생각하니? 윤설이 한 걸음 다가가 선우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당신들이 누리는 그 돈, 사실은 우리 아빠가 당신 아버지한테 배신당해서 뺏긴 돈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면 참 좋아하겠다. 선우현이 순간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헛소리야. 증거 있어? 있으면 내밀어 보라고. 증거 없으면 입 닥치고 그냥 꺼져. 넌 이제 우리 집이랑 남이야. 선우현은 불쾌하다는 듯 퇴침을 뱉고는 자신의 외제차로 향했어요. 차윤설은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운전석 아래 숨겨두었던 검은색 지갑 속 블랙카드 목록을 보았죠.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을 진정시키며 카드사 앱에 접속했어요. 가장 먼저 전 남편 선우현의 무제한 블랙카드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화면 위로 손가락을 단호하게 움직이며 중얼거렸죠. 내 부모님의 피눈물로 산 샴페인이 그렇게 달콤했니, 선우현? 당신들이 누린 그 가짜 천국, 이제 내가 직접 지옥으로 바꿔줄게. 손가락 끝이 강제 정지 버튼을 누르자 처리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이어서 시어머니 마에란과 시아버지 선우용의 카드까지 정지시켰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최고급 와인바에서는 선우연이 소리치고 있었죠. 유리야,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자, 우리 축배를 들자. 선우연은 샴페인 잔을 허공에 흔들며 내연녀 표유리를 끌어안았어요. 표유리가 그의 명품 넥타이를 만지며 간드러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그 여자 정말 빈손으로 나간 거 맞아? 나중에 딴소리하면서 돈 달라고 구걸하면 어떡해? 선우연이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큰 소리로 비웃었죠. 당연하지. 자존심만 세서 빈손으로 나갔으니까 길바닥에 나앉겠지. 선우연이 거만하게 와인바 직원을 향해 손가락을 튕겼어요. 야, 여기 제일 비싼 걸로 한 병 더 가져와. 오늘 결제는 내가 한다.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이번 달 결제 금액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밀린 금액까지 해서 총 6천만 원입니다. 선우연이 블랙카드를 던지듯 건네며 호기롭게 소리쳤죠. 뭘 그렇게 꼬박꼬박 물어봐? 그냥 긁어. 내 카드가 한도 없는 거 몰라? 하지만 직원이 카드를 긁자마자 날카로운 오류음이 울려 퍼졌어요. 직원이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선우연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나옵니다. 선우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뭐? 정지? 야, 이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시 해봐. 직원이 몇 번을 다시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계속 붉은 글씨가 떴어요.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대표님,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표유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야? 돈 없다더니 정말이야? 나 가방은 어떡하고? 선우연이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졌지만 현금 한 푼 나오지 않았죠. 다음 날 오후 2시 백화점 명품관은 화려한 조명으로 번쩍였어요. 시어머니 마에란이 매장 점원에게 턱을 치켜들고 오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찜해둔 그 가방이랑 다이아몬드 목걸이 세트 내와. 점원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마에란을 VIP룸으로 안내했죠. 마에란은 소파에 몸을 파묻고 홍차를 마시며 거드름을 피웠어요. 역시 백화점은 이 맛에 오는 거지. 그 지긋지긋한 며느리 안 보니 좋아. 그 재수 없는 년 쫓아내니까 집안 공기부터가 달라지더라고. 보석함과 가방들이 줄지어 놓이자 마에란이 카드를 던졌습니다. 오늘 기분이 아주 좋으니까 싹 다 결제해줘. 일시불인 거 알지? 하지만 1초도 안 되어 날카로운 경고음이 VIP실의 정적을 깼어요. 점원이 사색이 되어 카드를 다시 단말기에 넣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점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에란에게 말을 건넸죠.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승인이 거절되었다고 화면에 나옵니다. 마에란이 찻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어요. 뭐라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데 거절이 돼. 점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른 단말기로 계속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계속 분실 신고된 카드라는 글자만 선명했죠. 사모님, 도난 카드로 등록되어 있어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마에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점원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어요.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나한테 망신을 줘? 당장 지점장 불러와. 매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죠. 보안 팀장이 마에란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도난 신고된 상태입니다. 저희와 동행하시죠. 마에란이 경호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울부짖었어요. 이거 나. 너희들 다 잘리고 싶어? 차윤설, 이 나쁜 년,
네가 이래? 경호원들은 발악하는 마에란의 양팔을 붙잡고 매장 밖으로 끌어냈죠. 명품관 로비 바닥에 주저앉은 마에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여자 선우 그룹 사모님 아니야? 세상에 웬일이니 진짜. 카드 정지돼서 점원 때렸나 봐. 대박이다, 진짜 미쳤나 봐. 맞은편 카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차윤설이 낮게 의조렸죠. 당신이 목숨처럼 사랑하던 채면 이제 길바닥에 다 쏟아졌네. 차윤설은 가방에서 평창동 저택의 등기 서류를 꺼내보았어요. 서류를 손톱으로 톡톡 두드리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당신들 짐 뺄 시간이야. 각오하는 게 좋을걸?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불꽃이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차윤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음 작전을 위해 진태호에게 연락했어요. 초대장 발송 완료했어요. 이제 주연 배우들을 지옥으로 부를까요? 마에라는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차윤설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오늘의 소동은 선우 일가가 겪게 될 지옥의 아주 작은 시작이었죠. 차윤설은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향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승리의 미소가 살짝 번졌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로 할까? 기다려, 선우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던 예전의 차윤설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는 법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죠. 차윤설은 핸들을 꺾으며 다음 목적지인 회사를 향해 속도를 높였어요. 선우 일가의 무너지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복수극은 이제 막을 올리고 있었죠.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선우 일가에게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차윤설은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아빠, 지켜봐 주세요. 그들이 가진 모든 걸 뺏어버릴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운 차 안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연의 회장실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과 비릿한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금색 명패는 주인을 비웃듯 처량하게 반짝였습니다. 거칠게 풀어 헤쳐진 넥타이는 선우연의 초조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죠.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거칠게 낚아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격리 과장의 목소리는 사색이 되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모든 법인 카드와 개인 계좌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선우연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짐승처럼 포효하듯 소리쳤죠. 야, 격리 과장. 너 지금 장난해? 내 카드가 왜 한꺼번에 다 정지되냐고. 격리 과장이 울먹이며 서류 뭉치를 뒤적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게 차윤설 씨가 선우그룹 지분의 40%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선우연이 땀이 비오듯 흐르는 이마를 손등으로 거칠게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뭐, 그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지분을 건드려. 당장 그년 잡아오란 말이야. 격리 과장은 서류 봉투를 뜯는 다급한 소리와 함께 보고를 이어갔죠. 이미 법원에서 자산 동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선우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최고급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 비자금 계좌까지 어떻게 그년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껏 차윤설을 바보 같은 하녀로만 알았던 그의 오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의 숨통은 그녀의 정교한 손에 의해 조여지고 있었죠. 그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가늘게 떨며 허망하게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 여자가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5년을 버틴 건가? 매일 아침 자신의 발을 닦아주던 윤설의 서늘한 눈빛이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 명품 셔츠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죠. 대표님, 지금 당장 만기어음 300억을 막지 못하면 부도입니다. 격리과장의 절규에 선 의원은 전화기를 바닥으로 던져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라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그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죠. 한편 백화점에서 쫓겨난 시어머니 마에라는 평창동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수행기사도 없이 택시를 타고 온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에라는 대문배를 미친 듯이 누르며 명품 가방을 휘둘러 대문을 쳤죠. 이것들이 다 미쳤나? 당장 문 안 열어?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하지만 대문을 열어주는 하인 대신 검은 양복의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어요. 요원들이 철벽처럼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본 마에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안 요원이 차가운 서류 뭉치를 그녀의 코앞에 거칠게 들이밀었죠. 죄송합니다. 이 저택은 현재 차윤설 씨 명의로 가압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에란이 서류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으며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내 집이야. 내 수억 원짜리 정원 소나무들이 있는 내 집이라고. 요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에란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짐은 이미 경기도 외곽 물류창고로 보냈으니 거기서 확인하세요. 보안 요원의 차가운 말에 마에라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죠. 이럴 순 없어. 윤설아, 차윤설 이 독사 같은 년아. 당장 나오지 못해. 그녀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화려한 사치의 성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녀를 보며 비웃음을 담아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 선우 그룹 사모님 아니야? 길바닥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그러게. 평소에 그렇게 갑질을 하더니 결국 집에서도 쫓겨나나 보네. 마에라는 더러워진 실크 치마를 붙잡고 길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쇠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뿐이었어요. 마에라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흙을 뿌리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다들 눈 감아. 어딜 쳐다봐.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비웃어?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정의는 늦었지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내연녀 표유리의 화려한 오피스텔에 선 의원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돈을 빌려달라 매달렸죠. 표유리는 화장대 앞에 앉아 냉소를 지으며 향수를 공중에 뿌렸어요. 자기야, 지금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온 거야? 정말 찌질하다. 선 의원이 그녀의 다리를 붙잡며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야, 너 나 사랑하잖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내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줘. 표유리가 비웃음을 흘리며 그의 손을 매정하게 발로 걷어찼죠. 사랑? 웃기지 마. 내 지갑 속에 든 까만 카드가 사랑스러웠던 거지. 선 의원이 당황하며 그녀의 옷자락을 비참하게 붙잡으려 했어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보낸 5년이 다 거짓이었어? 표유리는 명품 가방을 챙기며 혐오스럽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연하지. 너처럼 멍청한 남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널 왜 만났겠니? 표유리가 현관문을 열며 선 의원을 복도로 거칠게 밀어냈죠. 지금 내 꼴을 봐. 길바닥 노숙자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지독한 냄새나. 선 의원은 닫혀버린 문 앞에서 멍하니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사랑이라 굳게 믿었던 것이
얼마나 추악한 계산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유리야, 문 열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 돈 다 돌려내. 선우연이 문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는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추락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복도의 차가운 조명이 그의 몰락을 조롱하듯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차윤설은 어두운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태블릿으로 지켜보았죠. 그녀는 시아버지 선우용의 비자금 계좌를 실시간으로 삭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불꽃이 차갑고도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당신이 우리 아빠를 벼랑 끝으로 밀고 가로챈 그 기술들. 윤설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죠. 이제 원래 주인인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돌려줄 시간이에요. 각오하세요. 그녀가 전송 버튼을 누르자 국세청 조사관들이 선우그룹으로 출동했어요. 수십 명의 조사관이 파란 박스를 들고 선우연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선우연은 수사관들에게 팔이 꺾인 채 책상 위로 눌려 비명을 질렀죠.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선우현이야. 선우그룹 대표라고. 조사관 팀장이 수갑을 꺼내며 그의 귓가에 단호하게 속삭였어요. 선우현 씨, 대규모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선우현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차윤설의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비겁하게 발악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죠. 차윤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너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그의 추락을 보며 고소하다는 듯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에 직원들 하인 취급하더니 꼴 좋다. 정의는 살아있네 정말. 선우연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사이로 비참하게 끌려나갔죠. 이야기는 이제 막 갈등의 정점을 지나 선우 일가를 삼키고 있었어요. 차윤설은 밤늦게 혼자 아빠의 묘소를 찾아가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비석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며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죠. 아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들을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보낼게요. 공동묘지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더욱 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센 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은 이미 그들의 손에 확실하게 쥐어 있었죠. 선우연은 경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절망적인 눈물을 흘렸어요. 한때 수입차를 타고 거리를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에라는 경찰서 로비에서 경찰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죠. 우리 아들은 죄가 없어요. 다 그 차윤설이라는 독사가 꾸민 일이에요. 경찰관은 한심하다는 듯 그녀를 떼어내며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윤설은 조력자 진태호와 함께 다음 단계인 주주총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넘기며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계획을 점검했죠. 태호 씨, 내일이면 그들이 가진 마지막 껍데기까지 다 타버리겠네요. 진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을 보탰습니다. 선우용 회장의 구속영장도 방금 최종 발부되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차윤설은 사무실 불을 끄며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죠. 잘 자요, 선우연. 지옥에서의 첫날 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복수의 여신이 읊조리는 그 성고는 장례곡처럼 도시로 퍼져나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처절한 비명과 완전한 파멸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복수의 파도가 되었죠.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들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참혹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차윤설은 그 확신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 누운 선우연은 떨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윤설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무서워. 하지만 그의 옆방에는 취객들의 욕설만이 가득하게 울려 퍼졌죠. 죄를 지은 자에게 허락된 안식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에라는 취조실 책상 위에 머리를 박고 헛소리를 중얼거렸어요. 내 가방, 내 보석, 다 어디 갔어? 윤설아, 나 밥 좀 줘.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깨진 거울 조각처럼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정의의 칼날은 이제 그들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겨누고 있었죠.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달콤하다는 말을 윤설은 되새겼어요. 그녀는 내일 입을 가장 화려하고 단정한 정장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의 주인공은 더 이상 선우 일가가 아닐 것이죠. 차윤설은 비로소 깊고 평온한 잠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습니다. 선우그룹 본사 대강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분노한 주주들의 거친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의 주가는 이미 바닥을 뚫고 끝없는 지하실로 추락하고 있었고 선우 일가의 추잡한 비리가 담긴 기사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강당안 단상 중앙에 앉아 있는 시아버지 선우용은 초췌해진 얼굴로 연신 식은 땀을 닦으며 마른 세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 마지막 주주총회를 통해 어떻게든 경영권을 방어해보려 비겁한 수를 짜내고 있었어요. 선우용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주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발 잠시만 제 말을 믿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떠도는 소문들은 모두 경쟁사의 악의적인 모함일 뿐입니다. 우리 선우그룹은 이 정도 위기에 흔들릴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그때 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죠. 회장님, 자기 아들이 구속됐는데 그게 어떻게 모함입니까? 탈세랑 비자금 장부까지 다 나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선우용은 당황하며 책상을 쾅 내리치고는 억지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내 아들 현이의 일은 개인의 일탈일 뿐입니다. 경영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경영권 방어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순간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어요. 모든 이의 시선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눈부신 조명을 등진 차윤설이 당당하게 서 있었죠. 그녀의 곁에는 냉철한 조력자 진태호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서슬퍼런 눈빛으로 선우용을 압도하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차윤설이 단상을 향해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오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강당 가득 울려 퍼지게 말했어요. 선우용 회장님, 여전히 비겁한 변명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드시는군요. 개인의 일탈이라고요? 그 썩은 범죄의 뿌리가 바로 당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죠. 선우용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보안팀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미친년 끌어내지 못하고 뭐 하냐고. 보안 요원들이 차윤설을 향해 험악하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진태호가 그들 앞에 서서 날카로운 서류 한 장을 치켜들었죠. 손대지 마십시오. 여기 차윤설 씨가 선우그룹 지분의 4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의 대리인이라는
법적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주주총회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차윤설 씨입니다. 차윤설은 단상 위로 올라가 선우용의 코앞에서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빠를 배신하고 가로챈 그 핵심 기술 특허들, 그리고 그 피 묻은 돈으로 세운 이 모래 위의 가짜 제국. 오늘부로 내가 전부 다 회수하러 왔어. 똑똑히 봐, 선우용. 선우용은 뒷목을 잡으며 의자를 붙잡고 위태롭게 비틀거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넌 그냥 빈털터리 고아였잖아. 내 아들 밑에서 밥이나 하던 하녀 같은 년이 어떻게 이 지분을. 차윤설이 그의 멱살을 잡듯 가까이 다가가 귓가에 잔인하게 속삭였죠. 내가 고아가 된 건 당신이 우리 아빠를 벼랑 끝으로 밀었기 때문이지. 기억나? 20년 전 그 빗속에서 우리 아빠가 무릎 꿇고 빌 때 당신이 그 손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비웃었던 그 순간을 말이야. 그때 아빠가 흘린 눈물, 오늘 당신이 피눈물로 갚게 될 거야. 시아버지 선우용의 눈동자가 공포로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며 선우용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쳤어요. 당장 내려와. 살인자 같은 놈. 차윤설 씨가 진짜 주인이다. 회사를 도둑질한 놈들. 감옥으로 가라. 선우용은 물러나라. 선우용이 피를 토하듯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죠. 닥쳐. 이 회사는 내 거야. 내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차윤설,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망신줘? 너 죽여버릴 거야. 차윤설이 비웃으며 준비한 서류를 주주들 앞에 뿌렸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요? 그 전에 법의 심판부터 받으셔야죠. 여기 선우용 회장의 이중 장부와 기술 탈취 정황이 담긴 원본 서류와 녹취록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지금 이 자리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 안 궁금하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당문이 다시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수사관 한 명이 선우용 앞에 서서 수갑을 꺼내며 말했죠. 선우용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선우용은 눈을 뒤집으며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차윤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들것에 실려가더라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세요. 당신이 살 수 있는 곳은 이제 차가운 시멘트 바닥뿐이니까. 같은 시각 유치장 면회실에서 선우연은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마에란과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선우연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광기에 어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나 미치겠어. 차윤설, 그 미친년이 다 꾸민 일이야. 엄마가 어떻게 좀 해봐. 마에라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대답했어요. 현이야, 우리 집이 없어졌어. 어제 그 보안 요원들이 내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다 뺏어갔단다. 나 지금 갈 곳도 없어. 찜질방에서도 쫓겨났어. 선우현이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찧었죠. 안 돼. 내 돈, 내 차, 유리야. 표율이 그녀는 어디 있어? 그녀한테 내 비상금 맡겨놨단 말이야. 당장 불러와. 마에란이 허탈하게 웃으며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유리, 그 기생충 같은 년은 이미 내 비상금 다 챙겨서 어젯밤에 몰래 외국으로 도망갔어. 너 이제 진짜 혼자야, 현이야. 선우연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면회실 바닥을 굴렀어요. 아, 차윤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한테 베푼 게 얼마인데. 교도관들이 그를 제압하며 거칠게 끌고 나갔죠. 선우연은 끌려가면서도 차윤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복도 끝에서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에라는 경찰서 밖으로 나와 정처 없이 걷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쓰레기통 옆에 빵 조각을 바라보았어요. 한때 수백만 원짜리 식사도 투정을 부리며 남겼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빵을 집어들었죠. 지나가던 행인이 혀를 차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유명한 재벌집 사모님 아니었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갑질하더니 꼴 좋다 진짜. 마에라는 빵을 입에 넣은 채 통곡했어요. 자신이 평생 누려온 사치가 누구의 눈물이었는지 그녀는 이제야 비참한 배고픔 속에서 깨닫고 있었죠. 차윤설은 모든 정리가 끝난 선우그룹의 회장실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한때 자신의 아버지가 꿈을 키우려 했던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아버지의 낡은 가족 사진을 올려두었죠. 진태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물었습니다. 윤설 씨, 이제 정말 긴 여행이 끝났네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은 후련하신가요? 차윤설이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하지만 이제야 아빠한테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태호가 신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이제 복수는 과거로 남겨두고 윤설 씨 자신의 삶을 살아요. 제가 그 곁에서 항상 든든한 나무처럼 지켜드릴게요. 차윤설은 비로소 환한 진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5년의 지옥 같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고통은 이제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어요. 선우 일가는 각기 다른 지옥에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선우용은 병실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게 됐고 마에라는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선우연은 교도소 안에서 매일 밤 차윤설의 환영에 시달리며 공포와 후회 속에 몸부림치며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차윤설은 회장실에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아빠의 사진에 입을 맞췄죠.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윤설이가 아빠의 이름과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아왔어요. 강렬했던 복수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느덧 새로운 희망의 따뜻한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차윤설의 눈동자는 이제 복수의 불꽃이 아닌 찬란한 미래를 향한 빛으로 가득 차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죠. 지옥에서 돌아온 아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여자가 되어 환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 위로 차윤설의 나직한 독백이 겹쳐졌어요. 안녕, 나의 지옥.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야기는 그렇게 선우 일가의 완전한 몰락과 차윤설의 위대한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정의는 늦게 찾아올지라도 결코 길을 잃지는 않는 법이었죠. 폭풍처럼 몰아치던 복수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느덧 따스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어요. 차윤설은 새로 단장한 회장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를 조용히 바라보며 지난 5년의 세월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웠던 증오의 짐은 이제 모두 사라졌고 텅 빈 가슴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죠.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경쾌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태호가 화사한 노란색 프리지아 꽃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사무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가 꽃바구니를 넓은 원목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차윤설에게 인사를 건넸죠. 윤설 씨, 오늘이 드디어 아버님 회사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다시 되찾아 새롭게 출범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네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정말 궁금해요. 차윤설이 꽃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눈시울을 붉히고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태호 씨. 차신의 기술이라는 아빠의 이름이 이 건물 정문에 다시 붙는 걸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다 태호 씨 덕분입니다. 진태호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가느다란 손을 따뜻하게 잡았죠. 아니에요. 이건 윤설 씨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용감하게 끝까지 싸워서 얻어낸 너무나 소중한 결과예요. 저는 그저 옆에서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차윤설이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도움이라니요. 태호 씨가 제 곁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복수의 칼날에 제 스스로가 먼저 베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아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진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어조로 덧붙였죠. 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윤설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이제부터 펼쳐질 미래는 오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깊은 기쁨을 나누었어요. 이제 이 사무실은 더 이상 음모와 배신이 가득한 어두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순수한 꿈과 희망이 피어나는 건강한 일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윤설이 빛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때 그녀를 괴롭혔던 자들은 어둠 속에서 아주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교도소의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벽 안에 갇힌 선우연은 매일 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며 무너져갔어요. 선우연이 녹슨 철창을 붙잡고 교도관을 향해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거 나 선우그룹의 회장이란 말이야. 당장 차윤설 불러오라고. 그 미친년이 내 돈 다 가져갔단 말이야.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썩은 밥을 먹어야 하냐고. 옆 사동의 수감자가 시끄럽다며 쇠창살을 발로 쾅 찼죠. 조용히 안 해? 넌 이제 그냥 수감 번호 405번일 뿐이야. 선우그룹은 세상에서 없어진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어. 정신 차려. 이 한심한 인간아.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겠잖아. 선우연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어요.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표유리가 비상금을 챙겨 달아났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차윤설의 차가운 미소를 떠올리며 울음을 터뜨렸죠. 윤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여기서 나가면 정말 착하게 살게. 제발 좀 꺼내줘.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두운 복도에 울려 퍼지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어요.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은 이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의 가슴을 한시도 쉬지 않고 날카롭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길거리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던 시어머니 마에라는 이제는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피하는 초라한 노숙자가 되어 있었죠. 한때 수억 원짜리 모피 코트를 입고 명품관을 누비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낡고 구멍난 옷을 입고 종이 상자 위에서 추위에 떨었어요. 마에란이 무료 배급소 앞에서 줄을 서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마에란이야. 선우그룹의 우아한 사모님이라고. 윤설아, 엄마가 미안하다. 제발 밥 한 끼만 제대로 사주렴. 나 배고파서 정말 죽을 것 같아. 윤설아. 제발.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노인 취급하며 고개를 돌렸죠. 그녀가 평생 길바닥에 버렸던 수많은 음식과 무시의 시선들이
이제는 그녀의 목을 죄어오는 차가운 올가미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배급받은 묽은 죽 한 그릇을 들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눈물 섞인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며 마에라는 통곡했죠.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온갖 독설이 환청처럼 귓가를 쟁쟁하게 울려 마에라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병원 독방에 갇힌 시아버지 선우용은 전신마비로 인해 이제는 눈꺼풀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였어요. 그는 하루 종일 천장의 흰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가로챘던 기술들이 차윤설의 손에 돌아가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천 번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입 밖으로는 오직 끈적한 침만이 힘없이 흘러내릴 뿐이었죠. 아니야. 그 기술은 내 거야. 내가 평생을 바친 내 제국이라고. 윤설아, 제발. 차라리 나를 죽여줘. 제발 숨 좀 끊어줘.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그는 자신이 배신했던 수많은 동료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심판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선우용의 눈에서 마지막 후회의 눈물이 말라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차윤설은 진태호와 함께 아빠의 묘소를 다시 찾았죠. 이번에는 검은 상복이 아니라 화사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던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녀가 비석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모든 복수가 다 끝났어요. 나쁜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갔고 아빠의 이름도 다시 찾았죠. 저 이제 절대 울지 않고 아빠 목까지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요. 그때 하늘에서 부드럽고 따스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차윤설의 머리카락을 아주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지나갔어요. 마치 아빠가 그녀의 머리를 직접 쓰다듬으며 우리 딸 장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태호가 그녀의 옆에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죠. 장인어른, 윤설 씨를 이렇게 훌륭하고 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윤설 씨 곁에서 평생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어떤 시련이 와도 꼭 지켜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릴 것이에요. 차윤설이 진태호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태호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아빠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정말 이제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행복해질 수 있겠죠? 진태호가 그녀를 품에 꽉 안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지옥에서 힘들게 돌아온 당신에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천국만 보여드릴 것이에요.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윤설 씨.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평화로운 묘지를 천천히 걸어 내려왔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봄바람에 살랑이며 환하게 웃으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선우일가의 몰락을 똑똑히 지켜보며 인과응보라는 진리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차윤설은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았던 지난 5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50년의 세월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윤설아, 너는 정말 강하고 멋진 사람이야. 과거의 슬픔은 이제 다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렴. 처절했던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빛나는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아주 늦게 찾아와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었죠. 유튜브 채널에는 수많은 사람의 응원 댓글이 끝도 없이 달렸어요.
차윤설 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행복만 하세요. 정의는 살아있네요. 나쁜 짓 하면 결국 다 벌 받는 게 맞죠. 태호 씨랑 예쁜 사랑하시고 아빠 회사도 잘 키워주세요. 차윤설은 팬들의 따뜻한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된다는 사실이 그녀는 너무나 행복했죠.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졌어요. 차윤설은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조용하고 단호하게 의졸였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 나의 지옥. 나는 이제 찬란한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나 멋지게 살아갈 거야.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복수의 불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 반짝이고 있었죠. 이야기는 그렇게 선우 일가의 처참하고도 완전한 몰락과 차윤설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찬란한 내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정의는 결코 길을 잃지 않으며 진심을 다해 싸우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의 왕관을 씌워줍니다. 차윤설의 길고 길었던 여정은 이렇게 아주 행복하고 완벽한 마침표를 찍으며 영원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진태호가 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윤설은 그의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세상을 향해 걸어나갔죠.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달빛이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그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사랑뿐이었어요. 어둠을 뚫고 나온 꽃이 더 향기롭듯이 차윤설의 인생은 이제 그 누구보다 향기롭게 피어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견뎌온 지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었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진정한 정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복수극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용기의 기록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또 다른 정의의 씨앗이 되어 널리 널리 퍼져나갈 것이에요. 차윤설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의 아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여왕이 되어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새벽을 알리는 맑은 공기가 차윤설의 창가를 아주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차윤설은 새로 단장한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아빠의 낡은 사진을 닦았습니다. 오늘은 아빠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 날이었죠.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지난 5년간의 지옥 같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으로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차윤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당당하고 고귀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문 밖에서 경쾌한 발소리와 함께 진태호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진태호는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가장 든든한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윤설 씨,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아침부터 정말 눈이 부시네요. 차윤설이 커피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태호 씨 덕분에 아주 잘 잤어요.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가 꿈꾸시던 세상을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기뻐요. 태호 씨, 저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진태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신뢰 가득한 어조로 말했죠. 꿈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5년 동안 당신이 견뎌온 그 처절한 지옥 같은 시간들이 오늘의 이 찬란한 빛을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으니까요. 차윤설은 그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어 발표의 단상에 올라갈 준비를 마쳤어요. 사무실 벽면에 새로 붙은 차신의 기술이라는 로고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더 이상 탐욕스러운 도둑들의 소굴이 아니라 정의의 터전이었죠. 발표회장에는 수많은 기자와 투자자들이 그녀의 입술만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차윤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아빠의 인자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가장 당당하고 화끈한 복수의 마침표를 찍었죠. 안녕하십니까? 차신의 기술의 새로운 대표 차윤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기술은 배신과 탐욕에 의해 뺏겼던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바친 고귀한 헌신입니다. 이제 이 기술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정의로운 곳에 쓰일 것입니다. 강당안은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기자들이 여기저기서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 세례를 사정없이 퍼부었습니다. 차윤설은 그 어떤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답을 이어갔죠.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선우 일가의 소식에 대해 아주 무례하게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선우 일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그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처참한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윤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을 건넸어요. 복수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정의를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분들이 지금 겪는 고통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뿌린 씨앗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추악한 불행에 관심이 없습니다. 비켜주시죠. 그녀의 서슬퍼런 태도에 질문을 던졌던 기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차윤설은 무대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진태호를 향해 승리의 윙크를 보냈죠. 이제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임을 누구보다 확신했어요. 같은 시간 교도소 식당에서 선우연은 식판을 내동댕이 치며 난동을 피웠어요. 그는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차윤설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저 자리는 내 거야. 차윤설, 네가 어떻게 감히 저기 있어. 나 선우 그룹 회장 선우연이라고. 너희들 당장 이거 안 꺼? 죽여버릴 거야. 교도소 동료 수감자들이 그의 뒤통수를 거칠게 때리며 낄낄대고 비웃었죠. 야, 405번. 닥치고 밥이나 처먹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내 마누라였던 분은 이제 구름 위에서 노는데 넌 여기서 화장실이나 닦아. 꼴 좋다 진짜. 평소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저렇게 비참해지냐? 선우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로 울부짖으며 머리를 찧었죠. 그의 손에는 이제 명품 시계가 아니라 차가운 수갑의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감옥 안에서 차윤설의 행복한 소식을 들으며 말라 죽어가겠죠. 마에라는 지하철역 구석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워 비참하게 추위에 떨었어요. 그녀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다리를 붙잡고 비굴하게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 선우 그룹 사모님이에요. 빵 하나만 사주세요. 윤설아, 차윤설, 나 내 엄마잖아. 나 배고파 죽겠어. 이년아. 행인들이 침을 뱉으며 그녀를 더러운 미친 노숙자 취급하고 지나갔죠. 마에라는 한때 자신이 점원의 뺨을 때리던 그 화려한 명품관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부셨던 조명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잔인하고 쓰라린 고통의 기억이 되었죠. 그녀는 쓰레기통 옆에서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를 집어들었어요. 눈물과 콧물을 섞어가며 남은 국물을 마시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추했습니다. 마에라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사치가 얼마나 덧없는 환상이었는지 깨달았죠. 시아버지 선우용은 병원 독방에서 멍하니 창밖의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목을 쥐어짜며 마음속으로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죠. 윤설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나를 죽여주렴. 숨이 쉬어지지 않아. 이 마비된 몸이 나에게는 가장 큰 감옥이다. 하지만 병실에는 오직 기계가 돌아가는 차가운 소음만이 가득 채워졌어요. 선우용은 죽음보다 더한 삶의 무게를 견디며 평생 영원히 갇혀 지낼 것입니다. 배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하고도 끔찍한 형벌이 지금 집행되고 있었죠. 차윤설은 발표회를 무사히 마치고 아빠의 예전 공장 부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최첨단 연구소로 변해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흙을 한 줌 집어 손안에서 천천히 굴리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진태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겉옷으로 덮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죠. 윤설 씨, 아버님도 하늘에서 활짝 웃으며 춤을 추고 계실 거예요. 당신이 결국 해냈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나의 차윤설 대표님. 차윤설이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호 씨, 저 이제 아빠를 꿈속에서 만나면 꼭 안아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켜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지는 일만 남은 거죠? 태호 씨? 진태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답을 건넸습니다. 그럼요. 당신의 삶에 다시는 그런 지옥이 찾아오지 않게 제가 막을게요. 우리는 매일 아침 서로의 웃는 얼굴을 보며 기분 좋게 눈을 뜰 겁니다. 제가 당신의 영원한 스파이더맨이 되어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차윤설의 눈동자에는 이제 복수의 서늘함이 아니라 사랑의 온기가 돌았죠. 그녀는 비로소 길었던 지옥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빛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윤설의 성공과 선우 일가의 몰락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사람은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해. 죄 지으면 다 저렇게 비참해지는 거야. 차윤설 대표는 정말 대단해. 저런 시련을 뚫고 아빠 회사를 살리다니.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찾아와 주었습니다. 차윤설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당당하게 출근을 했어요. 어제의 슬픔에 나를 절대 가두지 말자. 나는 오늘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녀의 당당하고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모두의 희망을 상징하는 빛이었죠.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밤, 차윤설은 창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남산 타워를 바라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죠. 안녕, 나의 아픈 과거들아. 이제는 기억의 창고에 고이 넣어둘게. 나는 이제 진짜 차윤설로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로 멋지게 살아갈 거야.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하얀 눈송이가 도심의 빌딩 숲 위로 아주 고요하고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차윤설은 새로 이전한 사옥의 회장실 창가에 서서 세상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뒤편으로는 아빠의 기술을 되찾아 세운 재단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죠. 차윤설은 이제 타인을 돕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녀의 곁으로 진태호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진태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윤설 씨, 오늘 하람 재단 설립 기념사 준비는 다 되셨나요? 태호가 찻잔을 건네자 윤설이 그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태호 씨 덕분에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태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아주 애틋하게 바라보았죠. 아버님이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윤설이 창가에 머리를 기대며 눈시울을 붉히고 나직이 대답했어요. 저 이제야 진짜 사람이 사는 세상을 살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태호가 그녀를 품에 꽉 안으며 다시 한번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지옥을 견뎌내고 이겨낸 용감한 영웅이니까요. 차윤설이 그의 품에 기대어 창밖의 아름다운 설경을 한참 동안 감상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회장실 밖, 저 멀리 어둠이 내린 변두리는 아주 차가웠죠. 선우 일가의 처참한 비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선우연은 매일 헛것을 보며 떨었어요.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차윤설의 차가운 칼날이 자신을 겨누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선우연이 벽을 향해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죠. 윤설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나 좀 살려줘. 그의 비명소리에 지나가던 교도관이 철창을 곤봉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야, 405번. 또 시작이냐? 조용히 못해? 죽고 싶어? 선우연이 철창 바닥을 기어다니며 교도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죠. 교도관님, 저 선우 그룹 대표예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교도관이 한심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선우연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너 미쳤냐? 내 집구석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헛소리야. 선우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썩은 식판에 밥을 퍼먹었죠. 아니야. 내 돈, 내 명예, 차윤설 그년이 다 뺏어갔단 말이야. 그는 자신이 표유리에게 갖다 바쳤던 그 화려한 보석들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표유리가 자신의 비상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가 이토록 잔인한 현실로 돌아올 줄은 몰랐죠. 마에라는 지하철역 지하도의 차가운 구석에서 박스를 덮고 추위에 떨었어요.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트 자락을 붙잡으며 비참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마에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며 풍겼죠. 사모님, 저기요. 저 선우 그룹 마에란이에요. 제발이요. 지나가던 여성이 질겁하며 자신의 코트를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이 할머니 왜 이래? 더러워 죽겠네. 이거 놓으라고요. 마에라는 바닥에 나동그라지면서도 흙 묻은 손을 뻗어 빌었습니다. 1,000원만 주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만 마시고 싶어요. 제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지나갔죠. 누가 이 노숙자 좀 치워줘요. 경찰 안 부르고 뭐해요? 마에라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어요. 윤설아, 우리 착한 며느리 윤설아, 엄마 좀 살려주렴. 행인들이 코를 막으며 그녀를 더러운 오물 취급하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때 백화점 VIP실에서 점원들에게 소금물을 뿌리던 그녀의 과거가 떠올랐죠. 마에라는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발견한 낡은 패션 잡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잡지 속에는 예전에 자신이 누렸던 화려한 사치의 기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굶주림과 차가운 바닥뿐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독설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선우용은 요양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지냈어요. 그는 이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목을 긁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우용의 주위에는 오직 기계의 냉정한 소리만이 가득하게 울리고 있었죠. 윤설아, 내가 죽어서도 너희 가족에게 용서를 빌게. 그는 눈꺼풀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이 마비된 몸이 내가 누렸던 권력에 대한 형벌인 것 같구나. 옆 침대 환자의 보호자가 가져온 음식 냄새가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제발, 차라리 나를 죽여줘. 이 어둠 속에서 꺼내달란 말이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러도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어요. 아무도 없느냐? 내 아들은 어디 갔어?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고. 그는 자신이 그들을 다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구나. 그는 죽음보다 더한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며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어요. 차윤설은 다시 재단 출범식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모인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가자 시민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죠. 차윤설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아주 조심스레 뗐어요. 안녕하십니까? 차윤설입니다. 정의는 결코 늦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뜨거운 외침이 천장을 찌르듯이 울렸습니다. 와, 차윤설 대표님 멋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윤설이 사람들의 환호에 보답하듯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선언했죠. 이제 저는 무너진 자리에 사랑과 신뢰의 나무를 다시 심으려 합니다. 맨 앞줄에 앉은 한 청년이 주먹을 쥐고 그녀를 향해 소리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 같은 분이 이 사회의 진짜 영웅입니다. 윤설은 그 청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부당하게 뺏긴 모든 것은 결국 제 주인에게 돌아가는 법이지요. 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아주 가득하게 채워졌죠. 기자들이 플래시를 연신 터뜨리며 그녀의 당당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차윤설은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진태호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죠. 진태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무언의 격려를 그녀에게 계속 보냈어요. 발표회를 마친 차윤설은 아빠의 위패가 모셔진 사찰을 천천히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물이 되어 흐르는 걸 느꼈죠. 아빠, 이제 정말 안심하고 편히 쉬셔도 돼요. 다 끝났거든요. 그녀가 절을 올리자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따스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윤설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을 살렴. 윤설이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상에 젖어 눈을 지그시 감았죠.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질게요.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태호가 윤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태호 씨랑 같이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다 이룰게요. 태호가 윤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향해 미소 지어 보였죠. 나쁜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하늘에서는 그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마치 아빠가 그녀를 꽉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다독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태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주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죠. 윤설 씨,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여행하듯 즐겁게 보내요. 윤설이 태호의 가슴팍에 고개를 묻으며 평온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호 씨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태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그녀를 달래주었죠. 제가 당신의 곁에서 영원히 든든한 나무가 되어드릴게요.
윤설이 태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지옥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걸어가요. 태호가 그녀의 손등에 키스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약속을 했죠. 사랑해요, 윤설 씨. 당신의 삶에 이제 꽃길만 가득할 겁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사찰의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함께 걸었어요. 길가에 쌓인 하얀 눈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주 깊게 새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윤설의 성공 신화를 보며 큰 감동과 용기를 얻었죠.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 거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그녀의 소식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차윤설 대표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이 따뜻해지는 법이야. 지나가던 주부들도 그녀의 용기 있는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했죠. 그 독한 선우 일가도 결국 다 망했네. 인과응보가 따로 없어. 술집에 모인 남자들도 선우 일가의 몰락을 고소하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엔 더 나게 되지. 윤설의 복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큰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차윤설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을 하며 밝게 웃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불꽃 대신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게 담겼습니다. 차윤설은 비로소 지옥에서 완벽하게 탈출하여 빛의 주인이 되었죠. 도시의 밤거리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불빛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차윤설은 창가에서 그 불빛들을 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어요. 안녕, 나의 어두웠던 시간들아. 이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렴. 그녀의 뒤편에서 태호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윤설 씨, 짐 다 쌌어요? 우리 내일 일찍 출발해야죠. 윤설이 짐 가방을 확인하며 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을 지어 보였죠. 네, 태호 씨. 이번 여행은 정말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태호가 그녀의 허리를 안으며 미래의 계획들을 하나씩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우리만을 위한 여행이 될 거예요. 윤설이 그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웃음을 터뜨렸죠. 행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요즘 매일 느끼며 살아요.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활짝 번졌습니다. 복수국은 이렇게 악인들의 완전한 파멸과 부활로 마침표를 찍었죠. 진정한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손에 의해 완성되는 법이었습니다. 차윤설과 진태호는 내일 떠날 새의 여행을 위해 옷을 챙겼어요. 그들의 가방에는 설렘과 사랑, 그리고 희망이 아주 가득하게 담겼습니다. 차윤설이 세운 재단의 창립 기념일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화창하고 맑았어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재단 건물의 최상층에서 차윤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뒤편으로 아빠의 이름이 새겨진 황금빛 현판이 눈부시게 반짝였죠. 이제 그녀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수천 명의 아이를 돕는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진태호가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부드럽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태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주 다정하고 신뢰 깊은 목소리로 말했죠. 윤설 씨, 오늘 하람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 날인데 준비는 다 되셨나요? 윤설이 창밖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태호 씨. 아빠의 꿈이 이렇게 아이들의 웃음으로 피어나니 정말 기뻐요. 태호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이 모든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냈으니까요. 윤설이 태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지나온 고통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태호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증오의 불길에 타버렸을지도 몰라요. 고마워요. 태호가 그녀를 더 꽉 안아주며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든든한 약속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당신의 수호천사가 되어 평생 지켜주겠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깊은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죠. 하지만 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 이면에는 여전히 어두운 지옥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선우 일가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가장 비참한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의 독방에서 선우연은 이제 초점 없는 눈으로 벽에 머리를 찍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밤 차윤설의 환청이 들려올 때마다 귀를 막고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우연의 손톱은 벽을 긁느라 이미 다 빠져서 흉측한 상처만이 가득하게 남았죠. 아, 제발 그만해. 차윤설, 내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제발 꺼져. 철창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교도관이 곤봉으로 창살을 쾅쾅 내리쳤어요. 어이 405번, 또 발작이냐? 조용히 좀 하라고. 너 때문에 잠을 못 자. 선우연이 철창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손을 빌었습니다. 교도관님, 저 좀 살려주세요. 차윤설이 제 목을 조르고 있단 말이에요. 교도관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발길질을 하는 흉내를 냈죠. 이 미친놈이 또 헛소리네. 야, 밥이나 처먹어. 넌 이제 그냥 죄수일 뿐이야. 선우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썩은 밥을 퍼먹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나 선우 그룹 황태자라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냄새를 맡아야 해.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돈과 명예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버렸던 차윤설의 눈물을 기억하며 영원히 무너져가고 있었죠. 마에라는 한 요양병원의 가장 구석진 병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어요. 치매가 찾아온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악행만큼은 뇌리에 박혀 환각으로 그녀를 괴롭혔죠. 윤설아, 나 물 좀 다오. 목이 너무 타서 죽을 것 같구나. 제발. 그녀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자 간병인이 짜증 섞인 투로 물컵을 던지듯 놓았어요. 할머니, 여기서 왜 이러세요? 물 여기 있잖아요.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요. 마에란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며 간병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선우 그룹 사모님 마에란이야. 당장 무릎 꿇어. 간병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마에란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죠. 아이고, 할머니 또 시작이네.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룹은 진작에 망했어요. 마에란은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텅 빈 눈으로 천장을 향해 절규했어요. 아니야. 내 가방, 내 다이아몬드 반지, 차윤설이 다 뺏어갔어. 그년 죽여. 간병인은 혀를 차며 그녀를 차갑게 외면하고 병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마에라는 어둠 속에서 자신이 뺨을 때렸던 수많은 점원의 얼굴을 보며 떨었죠. 그녀가 평생 누렸던 그 오만과 독선은 이제 그녀를 가두는 가장 큰 감옥이었어요. 시아버지 선우용은 전신마비 상태로 식물인간처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그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목을 쥐어짜며 마음속으로 처절한 비명을 질렀죠. 선우용의 주위에는 오직 기계의 냉정하고 규칙적인 소음만이 가득하게 울렸어요. 윤설아, 차라리 나를 죽여줘. 이 침대 위가 바로 불지옥이구나. 그는 눈동자만 간신히 굴리며 창가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내가 가로챘던 기술들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오는구나. 옆 침대의 환자가 코를 골며 자는 소리조차 그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괴로웠죠. 현이야, 내 아들아, 넌 어디 있느냐? 내 아내 마에라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속으로 외쳐도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병실의 정막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러 오지 않는구나. 내가 지은 죄가 이토록 무겁고 잔인하구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제발 숨을 끊어줘. 아니, 제발 내 눈이라도 좀 감게 해달란 말이다. 그는 죽음보다 더한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며 비참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배신자와 살인자에게 내려진 가장 완벽하고도 끔찍한 신의 형벌이었습니다. 차윤설은 이 모든 소식을 진태호에게 전해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 대신 깊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고였어요. 차윤설은 재단 기념식 무대 위로 당당하고 고귀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올라갔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시민과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죠. 차윤설이 마이크를 잡고 가장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아주 멋지게 뗐어요. 안녕하십니까? 차윤설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정의로운 날이 왔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차윤설 대표님, 사랑해요. 정말 존경스럽고 멋집니다. 윤설이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발표를 이어갔죠. 이제 차신의 기술은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따뜻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앞자리에 앉은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지옥을 이겨낸 그 용기에 정말 감동했어요. 윤설이 그 할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신과 탐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듭시다. 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갈채와 감동의 눈물로 아주 풍성하고 가득하게 채워졌죠.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그녀의 눈부신 성공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차윤설은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진태호를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죠. 진태호가 무대 위로 올라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천 명 앞에서 선언했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돌아온 이 위대한 여인이 이제 제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강당이 무너질 듯한 함성과 축하의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윤설이 태호의 가슴팍을 살짝 치며 수줍게 속삭였죠. 태호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비로소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태호가 그녀의 이마에 깊은 입맞춤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윤설 씨 사랑합니다. 이제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할게요. 윤설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생애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었죠. 저도 사랑해요. 당신은 저의 영원한 수호신이자 단 하나뿐인 구원자예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사랑이 되었죠. 차윤설은 기념식을 마치고 아빠의 묘소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어요. 아빠, 이제 정말 안심하세요. 아빠의 회사도 명예도 제가 다 되찾았거든요. 비석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윤설아,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내 행복만 찾으렴. 윤설이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상에 젖어
비석을 꽉 껴안았죠.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윤설의 뒤를 따라온 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비석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윤설 씨랑 같이 아빠가 못다한 일들 제가 세상에 다 베풀며 살게요. 윤설이 태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아빠,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하늘에서는 그녀의 승리를 축복하듯 구름 사이로 찬란한 황금빛 햇살이 내렸죠. 마치 아빠가 그녀를 꽉 안아주며 장하다고 칭찬하는 기분이 아주 깊게 들었어요. 진태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아주 다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설 씨,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매일이 축제인 것처럼 즐겁게 보내요. 윤설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화로운 한숨을 내쉬었죠. 태호 씨랑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호가 그녀의 코끝을 장난스럽게 건드리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옆에는 언제나 제가 든든한 나무처럼 서 있을 거니까요. 윤설이 그의 품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며 다짐하듯 말했죠. 우리 이제 다시는 그 어두운 지옥을 떠올리지 말고 빛으로만 걸어가요. 태호가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내 차윤설. 당신의 삶에 이제 찬란한 영광만 가득할 겁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공원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함께 걸어갔어요. 길가에 핀 수만 송이의 꽃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향기를 내뿜었죠. 마을 사람들은 차윤설의 승리와 선우 일가의 파멸을 보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역시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야. 인과응보가 정말 무섭다는 걸 이제 알았어. 지나가던 이웃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차윤설은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차윤설 대표는 정말 대단해. 저런 지옥을 뚫고 성공하다니 정말 기적이야. 다른 주민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그녀를 응원했죠. 나쁜 짓 하면 결국 다 저렇게 비참해지는 법이야.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고 세상은 어느덧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윤설 씨랑 태호 씨 두 사람 결혼해서 꼭 예쁜 아기 낳고 잘 살길 바라요. 누군가 외친 축복의 말에 윤설은 뒤를 돌아 밝게 손을 흔들어 주었죠. 차윤설은 창가에서 그 별빛들을 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아주 기쁘게 고했죠. 안녕, 나의 아팠던 지호가. 이제 너를 영원히 잊고 내 삶을 살아갈게. 그녀의 뒤로 태호가 정장을 입은 채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윤설 씨, 우리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내년 봄 가장 따뜻한 날이에요. 윤설이 그의 품 안에서 고개를 돌려 반짝이는 눈으로 태호를 보았죠. 정말 좋아요, 태호 씨.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던 그 봄날에 결혼해요, 우리. 태호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하듯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윤설이 감격에 젖어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나직이 의졸였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태호 씨가 제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활짝 피었습니다. 차윤설과 진태호는 내일 떠날 신혼여행을 위해 예쁜 옷들을 가방에 쌌어요. 그들의 가방에는 설렘과 사랑, 그리고 밝은 희망이 아주 가득하게 담겼죠. 행복은 지옥 같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차윤설의 집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였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빠의 낡은 만년필을 조용히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포근하게 안았죠. 지난 5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오직 차가운 증오와 복수심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가슴 안에는 따뜻한 사랑과 새로운 희망이 채워졌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진태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진태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윤설 씨, 오늘 선우 일가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윤설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호의 손을 잡고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태호 씨. 이제 그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태호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그녀의 용기를 다시 한번 칭찬했죠. 당신이 흘린 눈물이 드디어 정이라는 이름의 보석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윤설이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긴 한숨을 내뱉고 나직이 말했어요.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태호 씨가 없었다면 전 아마 길을 잃었을 거예요. 태호가 그녀를 더 꽉 안아주며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든든한 맹세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평생 곁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가올 찬란한 미래를 함께 약속했죠. 하지만 같은 시각 선우 일가는 각기 다른 지옥에서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어요. 교도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선우연은 이제 완전히 미쳐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텅 빈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차윤설의 환영과 대화를 나누었죠. 선우연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눈동자는 광기로 가득 차 번득였습니다. 아니야, 윤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내 목 좀 놓아줘. 숨이 안 쉬어져. 옆 사동의 수감자가 철창을 발로 쾅 차며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 405번. 닥치고 잠이나 자. 너 때문에 귀청이 떨어질 것 같잖아. 선우연이 철창 앞으로 기어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제발, 윤설이 좀 치워줘요. 저 여자가 칼을 들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교도관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선우연의 식판을 밀어 넣었죠. 이 미친놈아, 저기엔 아무도 없어. 내 죄책감이 만들어낸 귀신일 뿐이야. 선우연은 바닥에 쏟아진 밥알을 손으로 주워 먹으며 희죽희죽 웃었어요. 돈이다. 내 블랙카드 어디 갔지? 유리야, 가방 사러 가자.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과거의 허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황태자는 이제 가장 비참한 광인이 되어버렸죠. 마에라는 한 요양병원의 폐쇄병동에서 구속복에 묶인 채 발악을 했어요. 치매와 피해망상이 겹친 그녀는 간호사들을 볼 때마다 침을 뱉으며 욕했죠. 그녀의 고운 손은 이제 거칠게 갈라져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나 선우 그룹 사모님 마에란이야. 간호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입가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냈어요. 사모님은 무슨... 할머니, 이제 약 먹을 시간이니까 입 벌리세요. 얼른요. 마에란이 간호사의 손을 깨물려 하자 보안 요원이 그녀를 제압했죠. 이년아, 차윤설 어디 있어? 그년이 내 다이아몬드 가방 다 가져갔어. 요원이 그녀의 몸을 고정시키며 차갑게 혀를 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에라는 텅 빈 병실 천장을 향해 짐승 같은 소리로 울부짖었죠. 그녀가 무시했던 수많은 사람의 비웃음이 환청이 되어 그녀를 찔렀어요. 시아버지 선우용은 전신 마비 상태로 오직 눈동자만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천장의 흰 불빛만 바라보며 지옥 같은 생명을 이어갔죠. 그의 귓가에는 선우그룹의 해체 소식을 알리는 뉴스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윤설아, 제발, 차라리 내 심장을 멈춰줘. 이 침대가 곧 무덤이구나.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오직 마른 침만 새어나왔어요. 내가 아꼈던 그 돈들이 이제는 내 몸을 짓누르는 바위가 되어오는구나. 옆 침대의 보호자들이 그의 행색을 보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 노인네가 그 유명한 악덕 회장이라며? 정말 꼴 좋게 됐네. 무서워라. 선우용은 그 말을 들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말랐습니다. 현이야, 내 아들아, 넌 어디 있느냐? 우리 마누라는 어디 갔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독방에서 그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독을 맛봤죠. 이것이 배신자의 최후인가? 차라리 그때 나도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그는 죽음보다 더한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며 비참하게 숨만 쉬었습니다. 차윤설은 이 소식을 들으며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술을 올렸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 대신 깊은 평화가 가득 차올랐어요. 차윤설은 재단 설립 1주년 행사장에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그녀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이름을 외쳤죠. 차윤설이 마이크를 잡고 가장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는 주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와, 차윤설 대표님, 존경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윤설이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진심을 전했죠. 이제 이 회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제국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앞자리에 앉은 한 어린아이가 스파이더맨 인형을 흔들며 크게 소리쳤어요. 대표님, 저도 대표님처럼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 될래요. 사랑해요. 윤설이 그 아이에게 윙크를 보내며 아빠가 원했던 세상을 그려나갔죠.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여러분과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강당안은 뜨거운 박수갈채와 감동의 물결로 아주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그녀의 눈부신 부활을 기록했죠. 차윤설은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진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태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모든 사람 앞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윤설 씨, 지옥의 끝에서 돌아온 당신의 남은 삶을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강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축복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해, 결혼해. 두 분 정말 너무 잘 어울려요. 평생 행복하세요. 윤설이 눈물을 흘리며 태호의 목을 껴안고 수줍게 속삭였죠.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것 같아요. 태호가 그녀의 입술에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차윤설. 당신의 삶에 다시는 눈물이 없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입맞춤 위로 수천 송이의 꽃가루가 눈처럼 내렸죠. 복수로 시작된 거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사랑이었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차윤설은 아빠의 묘소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요. 하늘에는 아빠의 미소처럼 따사로운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안심하세요. 아빠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제가 지켰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대답하는 듯 했죠. 윤설아,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렴. 윤설이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 속에서 비석에 뺨을 맞대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딸이에요. 윤설의 뒤를 지키던 태호가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안으며 인사했어요. 장인어른, 윤설 씨랑 같이 아빠가 못다한 나눔, 제가 다 실천하며 살게요. 윤설이 태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눈은 반짝였죠. 나쁜 사람들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아빠,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하늘에서는 그녀의 승리를 축복하듯 무지개가 아름답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아빠가 그녀를 꽉 안아주며 장하다고 축복하는 기분이 들었죠. 진태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설 씨,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매일이 축제인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윤설이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평화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호 씨랑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태호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며 밝게 미소 지었죠. 당연하죠. 당신 옆에는 언제나 제가 든든한 나무처럼 서 있을 테니까요. 윤설이 그의 품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그 어두운 지옥을 떠올리지 말고 빛으로만 걸어가요. 태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영원한 아내 차윤설. 당신의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공원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길가에 핀 수만 송이의 꽃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향기를 내뿜었죠. 마을 사람들은 차윤설의 승리와 선우 일가의 파멸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거야. 인과응보가 정말 무섭다는 걸 배웠어. 지나가던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차윤설은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죠. 차윤설 대표는 정말 대단해. 저런 고난을 뚫고 성공하다니 정말 기적이야. 다른 주민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그녀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은 결국 다 저렇게 되는 게 법이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마다 가득했고 세상은 어느덧 따뜻해졌습니다. 윤설 씨랑 태호 씨 두 사람 결혼해서 꼭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요. 누군가 외친 축복의 말에 윤설은 뒤를 돌아 밝게 손을 흔들어 주었죠. 차윤설의 위대한 복수극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큰 희망의 증거가 되었어요. 선우연은 감옥의 좁은 창틈으로 지는 달을 보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마에라는 병실 침대에 묶인 채 옛날의 부귀영화를 그리워하며 죽어갔죠. 그들의 처참한 몰락은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잔인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차윤설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밝게 웃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복수의 서늘함 대신 사랑의 따스함이 담겼습니다. 차윤설은 비로소 지옥의 문을 완전히 닫고 빛의 제국의 주인이 되었죠. 도시의 밤하늘은 수많은 별빛이 내려와 그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차윤설은 창가에서 그 별빛들을 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어요. 안녕, 나의 아팠던 지호가. 이제 너를 영원히 잊고 내 삶을 살아갈게. 그녀의 뒤로 태호가 따뜻한 담요를 들고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죠. 윤설 씨, 우리 내일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일찍 자야죠, 우리. 윤설이 그의 품 안에서 고개를 돌려 반짝이는 눈으로 태호를 봤습니다. 정말 좋아요, 태호 씨. 아빠랑 같이 가고 싶었던 그 바다로 가요, 우리. 태호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하듯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윤설이 감격에 젖어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나직이 말했죠.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태호 씨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었습니다. 복수국은 이렇게 악인들의 완벽한 파멸과 윤설의 부활로 끝을 맺었죠. 진정한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손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었습니다. 차윤설과 진태호는 내일 떠날 신혼여행을 위해 예쁜 옷들을 챙겼어요. 그들의 가방에는 설렘과 사랑, 그리고 밝은 희망이 아주 가득하게 담겼죠. 행복은 지옥 같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윤설의 찬란한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이죠. 그녀가 써 내려갈 앞으로의 이야기는 오직 웃음과 기쁨만 가득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정의의 위대한 힘을 다시 믿게 되어요. 강렬했던 복수의 폭풍이 지나가고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바다가 찾아왔습니다. 그 바다 위로 윤설이라는 이름의 배가 희망을 가득 싣고 항해를 시작했죠. 차윤설은 비로소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가슴 가득 품고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녀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선우형과 마에라는 어둠 속에서 평생을 울부짖으며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죠. 선우용은 다친 병실 안에서 평생토록 참회의 눈물만 삼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차윤설은 이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죠. 그녀의 발걸음마다 행복의 노래가 리듬감 있게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태호가 내미는 든든한 손을 잡고 그녀는 환한 미래로 힘차게 걸어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짜 행복한 자기 이름을 찾았죠. 지옥에서 돌아온 아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여왕이 됐습니다. 그녀가 흘린 고통의 눈물은 이제 보석이 되어 그녀의 앞날을 환히 비췄어요. 차윤설의 위대한 복수 이야기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반짝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어 영원히 빛 속에서 살게 됐어요. 드디어 차윤설 씨의 긴 복수 여정이 행복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정의를 되찾은 그녀의 용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네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른다는 진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둠을 뚫고 나오는 찬란한 빛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